안녕하세요. 호주 완전정복의 조셉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호주 정부는 2020년도 3월부터 자국민들을 제외한 해외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8개월, 1년 9개월 정도가 흘러서 이제 2021년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호주가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대해서는요, 국경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학생 비자, 관광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호주로 입국할 수 있는 모든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국을 전부 다 오픈했다는 겁니다. 단지 걱정되는 거는요,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원래 계획이었던 12월 1일부터 오픈하기로 했던 그 날짜가 12월 15일로 기간이 좀 미뤄졌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변수인데요. 어찌되었건 좋은 소식은 호주 정부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호주 입국에 점차 한 발 한 발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앞으로 이제 호주로 오실 아이들과 학부 형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 올바른 선정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근래에 사실은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학교 선정이에요. 나라 선정, 지역 선정은 끝나는데 그 지역 안에서도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학부 형님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도요, 큰 돈, 비싼 돈,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을 여기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어딘지에 대해서 먼저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유학의 목적입니다. 얼마만큼의 기간으로 호주에 오시려는 건지, 이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고요. 그리고 어학연수, 언어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생각하고 대학교까지 가시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짧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 6개월 정도 그냥 놀러, 문화 체험하러.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1년 살기, 2년 살기 이런 것처럼 부모님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호주에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체험 오시는 분한테 엄청나게 좋은 사립학교가 그분한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분한테 필요한 거는 학교 9시부터 3시까지 공부하는 그 외의 시간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학교보다도 지역을, 그분들이 지내실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의 지역을 선정해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그런 학교를 추천해 드리는 거는 사실 또 맞진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학연수의 목적을 두신 학생한테 굉장히 무리가 되는 학비 비용의 학교를 추천해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예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이 유학이란 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가지고 2년 정도 또는 3년 정도 생각하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요, 굳이 저는 사립학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요, 입학 전에 일정 기간에 영어 공부를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Primary School Preparation 과정, PSP 과정 또는 HSP, High School Preparation이라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끼리, 외국에서 온 아이들끼리 모아놓은 클래스에서 어학연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어학연수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본교 입학을 조건으로 다는데요. 유학 기간을 길게 잡았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기간 6개월 또는 9개월 정도를 어학연수에만 쏟는다는 건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어학에 대한 습득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굳이 PSP 과정이나 HSP 과정을 안 해도
본교에 들어가가지고 본 클래스 들어가서도 굉장히 잘 해나가는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저는 고학년 어학을 목적으로 온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교 사이에 유학을 오는 경우는요, 좀 얘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립학교의 대학 진학률, 대학에 관심이 있어 하는 12학년, 그러니까 고3이죠. 몇 퍼센트냐 그러면요, 보통 공립학교는 60%가 대학을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 40% 정도는 직업훈련학교, 직업학교로 가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요,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거의 95%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유학을 목적으로 온 학생들이 직업훈련 학교를 가려는 학생들은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직업훈련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공립학교 가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대학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 분위기가 대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험을 생각하러 오시는 분들, 1년 살기, 2년 살기 하러 오신 분들은요, 학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브리스벤이냐 골드코스냐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아주 주관적으로 골드코스트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골드코스트가 학교 방과후 액티비티 이후에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가 많아요.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분위기도 훨씬 더 프리하고 좀 더 어트랙티브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드코스트를 더 추천하고요. 그러면서 영어도 같이 배우고요. 체류하시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곳은 저는 골드코스트가 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머님들의 생활권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머님들도 호주에 와서 1년, 2년, 길게는 3년, 5년까지도 계시는데요. 그 어머님들의 생활권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님들이 한국 마트나 한국 식당,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어떤 한국 소사이어티가 꼭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브리스벤을 좀 더 추천을 합니다. 특히나 브리스벤 쪽에서도 남쪽 지역, 써니뱅크나 아니면 런컨이나 아니면 언더우드나 이런 쪽에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또 거기에 맞는 학교들을 추천을 또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의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 와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사교육을 많이 물어봅니다. 학원 아니면 개인 튜터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골드코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교육, 그 다음에 개인 튜터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리스벤은요, 학원이나 개인 튜터 등이 골드코스트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옵션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교육을 또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골드코스트보다는 브리스벤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립학교가 좋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립학교가 좋다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모든 학교는 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호주에 있는 학교들 다 괜찮습니다. 단지 그 아이에게 사립학교가 더 잘 맞는지 아니면 공립학교가 더 잘 맞는지 그 차이점일 뿐입니다. 여기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의를 하다 보면은 사립학교가 더 커리큘럼이 많지 않아요? 방과 후 액티비티가 더 많지 않아요?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는데요. 맞아요. 사립학교가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보다는 더 많은 시설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커리큘럼이나 어떤 방과 후 액티비티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액티비티들을 모든 거를 다 학생이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 그리고 저학년일수록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좁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공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바로 그 액티비티를 막 들어갈 수 있지가 않아요. 물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영어라는 거, 친구라는 거, 기본적인 달라진 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자마자 모든 액티비티들을 어머님들이 다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을 계획하시고 오신 분들, 1년에서 2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굳이 사립학교에 많은 액티비티들이 있다고 해서 그 학교를 굳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결국은 가서도 일주일에 한두 개밖에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 공립학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선정하실 때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도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학교 서치, 그 다음에 유학원 상담 다 좋은데 만약 가능하시면은 호주에 직접 오셔가지고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답사를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교를 답사하다 보면은 그 학교에 대한 느낌이 딱 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선은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다 그냥 이 학교 좋네라고 선정하시는 것보다는요, 현지에 있는, 저같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한 학교, 두 학교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학교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 학교와 요즘 그 비대면 인터뷰, 인터넷상에서 인터뷰 가능하거든요. 그런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나마 느낄 수 있는 그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걸로 학교를 한번 선정해 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요, 여기 보시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에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학교 답사 영상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